시경의 작법 중에서 먼저 살펴볼 부는 말 그대로 부연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묘사하면서 나열한다는 뜻이지요. 예문을 보시면 대하 생민지집에 있는 생민입니다. 이 글은 후직이라는 재상이 어떻게 신의 가호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서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라고 하는 문장의 작법이 있습니다. 비는 그대로 비유법과 통합니다. 이 사물을 빌려서 저 사물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보시면 여기에 종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치떼를 빌려서 왕실 자손의 번창함을 비유한 작품입니다. 여치의 날개짓 요란하네. 그대 자손도 요란하고 무성하게 번성하리. 여치의 날개짓 소리 울리네. 그대 자손도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리. 여치의 날개짓 모여서 울어대네. 그대 자손도 사이가 좋고 화목하리라. 여치떼가 무성하게 번성하는 모습 보면서 왕실 자손이 그와 같이 번창하리라는 것을 비유하고 참미하는 내용이지요. 시경의 작법에서 흥이라고 하는 것은 비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흥은 어떤 사물에 의탁하여 흥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인데 비유한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물과 그 배경을 묘사하면서 그로부터 관련된 정감을 먼저 일으키는 수법입니다. 흔히 시가에서 중국 시가 비평론에서 말하는 정경교용의 경지를 이 흥을 통해서 이룩했다고 볼 수 있죠. 관련 작품으로 주남의 도요라고 하는 작품을 보겠습니다.桃夭，桃之夭夭，灼灼其花。之子于归，宜其室家。桃之夭夭，有逢其实。之子于归，宜其家室。桃之夭夭，其叶蓁蓁。之子于归，宜其家人。 네, 이 주남 도요시에서 어린 복숭아나무에 복사꽃이 활짝 피고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리고 푸른 잎사귀가 무성한 아름다운 모습으로부터 저 시집가는 아가씨가 그 집안을 활약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집안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배경이 되는 분위기를 묘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흥이죠.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중국 시가의 어떤 전형적인 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경 작품들을 몇 작품 골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시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경은 지배계층의 문학이 아니라 민간 문학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중의 사상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고 또 고대의 민중의 생활상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사회적 모순을 반영하고 풍자하고 있는 풍자시가 들어있죠. 당시 사회의 어려운 상황, 지배층의 착취를 호소하고 당시 부패상을 비판하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구와 표현은 솔직하고 생동감 있는 언어로 잘 나타나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고 그 감정을 잘 전달하고 있죠. 특히 비와 흥의 수사법은 이후 중국 시가문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경은 민간문학으로서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중국 최초의 시가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경은 민간가요를 수록한 시가집이었지만 당시에는 이 시경을 통해서 각국의 관리들이 화려하고 수준 높은 외교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춘추시대 관리들은 시경을 읊는 것이 하나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는데요. 부시언지라고 하여서 시를 읊으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당시에 수준 높은 문인들의 하나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정치활동에서 시경을 인용해서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풍자하고 충고하였던 것이죠. 논어에서도 시를 배우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 시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시경은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문장마다 4글자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후에 사원시의 유행에도 영향을 미쳤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성어와 고대 한어 어휘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어휘의 출전이 됩니다. 시는 중국 시가의 원형이며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경은 당시에 시로 불렸지만 이후에 점차 시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